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감미로운 목소리로 경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도 하고요. 시장이 상당히 그래도 1월달 접어들면서 11월, 12월 작년 연말에 느꼈던 아주 허무함, 주가가 너무 정신없이 빠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속절없이 빠지는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어제도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코스피 중심으로 수급도 일단은 기관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뭐 대규모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 분위기도 외국인들이 일단 포지션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면서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섹터별로 순환매가 역시 돌면서 충분히 지금은 수익률 게임,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상당히 해볼 만한 시장으로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를 일단 안착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역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1월달 초에 뭐 그래도 해볼 만하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방송 중에 잠깐 매크로 지표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단위로 10% 이상 주가가 시장이 빠졌을 때 그 다음 해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어제 그 데이터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6% 정도 뭐 시장이 빠졌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로 환산했을 때는 훨씬 더 국내 코스피가 많이 빠진 걸로 보일 거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밸류로 국내 시장에서 트리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전반적인 EPS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닝이 상승 쪽으로 조금 돌아서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보인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어제 조심스럽게 드려보기도 했죠. 그래서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무튼 11월, 12월 너무 힘들었던 작년에 연말 사이에 두 달 사이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고 충분히 이 매매를 해볼만 하고요. 또 스토리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시장 동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0.85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1480포인트대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장전 컨센서스를 하회한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가 일단 하락을 출발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백신, 진단시약, 진단키트, 뭐 관련된 마스크 관련해서도요. 최근에 독감 환자 등을 포함한 중국과 미국 쪽에 약간의 지금 바이러스 분위기가 좀 있죠. 뭐 그런 분위기에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기자재, 뭐 액칭냉각, 그리고 LCC 등의 제한적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부진 선반영 인식 등이 일단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플러스 반전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바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자,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를 상회한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고용 건수 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위험 자산 선호가 축소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ISM 서비스업 지수가 54.1이 나왔고요. 예상치가 53.4, 그리고 전월치가 52.1이었기 때문에 여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다 볼 수 있겠죠. 서비스업 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좋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가 또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주얼트 구인 건수도 810만 건 정도로 5월 이후에 최다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좀 후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술주 중심으로 어제는 좀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서비스업 관련된 서프라이즈 지수 가운데 이게 지불 가격입니다. 지불 가격. 그러니까 미국의 12월 ISM 서비스업 서프라이즈 지표 가운데 지불 가격이 64.4가 나왔습니다. 컨센이 57.5였고 직전이 58.2였는데, 자, 이렇게 12월 지표 호조의 선봉장은 역시 단연 지불 가격 쪽에서 이제 높게 나온 부분이 있겠죠.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가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부합한 반면 지불 가격은
23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컨센과 직전치를 큰 폭으로 일단 상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에 육박한 모습까지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도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패드와치 기준 연내 금리 동결 확률이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어제 미국 시장의 일단 조정 국면의 빌미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그래도 견조하게 주가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는 신년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의 예상치 하회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는 영업이익이 6조 5천억으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바닥 인식이 일어나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3%대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젠스랑 CEO가 CES에서 GDDR7 공급사로 마이크론만 언급이 됐는데 이게 아니라고 해명이 됐죠.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마이크론만 들어간 게 아니고 GDDR7이 아마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들어간다. 한투증권에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해명이 일단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모두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 일단 반전이 있었다는 거고요. CES에서 유리기판 실물 공개한 SKC 영향으로 SKC가 상당히 오늘 좋았고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 테마가 강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반면 이제 양자 컴퓨터 테마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젠스랑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 이게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뚜렷한 순매수 주체가 약간 부재하다 느낌을 아직은 갖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이 팔지는 않고 있다는 거고요. 올해 이제 25년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5,662억 원 정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오늘도 이제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일단은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일단은 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역대급 독감 유행에 관련주들이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에 일부 훈풍이 불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해당 행사에서 신약 개발 전략 공개 예정이고요. 유한야행이 렉나자가 NCNN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높은 생존율을 입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 유한야행 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전날 6,292억 규모의 선박 엔진 수주 공시를 했는데 조선업종도 반등세가 나오고 한화오션도 어제 신고가가 나왔고 한화에진도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상당히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엔진 이쪽도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는 있겠고요. 자, 다만 이제 금리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 예정입니다. 1월 FOMC 전에 경제지표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한번 꼭 오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반도체 강세 속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부담의 상승폭은 제한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확대에 이어서 트럼프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발언에 반도체 소부장 추심이 일단 오전 중에 회복이 됐고 오후 들면서 반도체 소부장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의 행사에 참석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미 반도체도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나 가상자산 관련된 테마는 역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라든지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중국의 HMBV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독감 등의 감염증 확산 뉴스에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 제약바이오도 일단 흐름이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갭 하락을 했고 2480선 출발 뒤에 외국인들 기관들 순매수 유입에 2500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3% 이상 올라왔느냐 이렇게 몇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3%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약 12포인트 이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컨센 대비 지금 시장에서 4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
좀 뜯어보니까 4분기 반도체 DS 부분 사업 부분에서 고용량 제품 판매 확대로 메모리 사업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이제 부가적인 어떤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일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또 테스트 통과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일단 했다는 점이 향후에 대한 기대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수준이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40% 이상 급락하면 대부분 다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또 있습니다. PBR 0.9배 수준도 상당히 싸다고 느껴지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레벨 매력도도 높아진 상황이라서 역발상적인 주가 흐름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볼 수도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외신에서도 외부 IB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리포트를 또 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은 대부분 다 보면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관련된 섹터인데요. 일부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낙폭이 큰 상태에서 이제 올해가 실적이 조금 돌아설 수도 있겠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화학, 건설, 보험, 자동차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역시 낙폭 과대와 실적 호전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모습들 나오는 섹터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와 전기전자, 제약 쪽이 강세였고요. 반면 금속과 건설, 전기가스가 약세였고,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관련 테마라든지 헬스케어 업종, 유한양행의 전일 존슨앤존슨 렉나자 병행력 보험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유의미한 생존기간 데이터 도출했다. 상업화 성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삼성바이오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조선업종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최상단에 오른 한화오션 등이 상승세가 좀 더 이어졌고요. 한화엔진 등 전일 수주계약 소식에 급등이 나타났고, HD, 현대중공업 등도 동반 강세가 보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산업부 통상자원부의 장관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조선업 강화 발언, 법안 발언을 관련된 싱크테크 전문가들과 또 접견을 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조선업에 대한 힘이 좀 실렸다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2차 전지 업종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2구 완신 정책 확대 발표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상향 조정했다 이야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나 LNF, 포스코 퓨처엠 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요. 또한 이제 반면 정부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았던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수정해서 3기만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원전 관련주가 약간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2차 전지 업종 강세를 보였지만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일단 유한양행 등 코스피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약간의 혼조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등은 오늘은 좀 하락을 했죠. 장중에 4~5% 가까이 주가 빠지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업종별로는 금융과 화학이 강세였던 반면 일반 서비스와 출판, 매체, 복제는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래도 시장이 제법 매매할 만한 종목이 꽤 있다는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그래도 1월 접어들면서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된다든지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종목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바닥권 탈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글쎄요, 알테오제나 리가켄 바이오도 상당히 좀 주가가 연말 이후로 꽤 많이 바닥에서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CES 그 뒤로 바톤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또 뒤를 바통을 이으면서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도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가 1월 달에 상당히 고객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오늘도 나타냈다는 점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한 2개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이건데요. 이게 이제 ISM 서비스 지수와 ISM 서비스 물가 지수인데, 대부분 ISM 서비스 지수가 파란색, 짙은 파란색인데,
고개를 들고 있고 기준선 50보다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견조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제 이제 ISF 서비스 지수가 서프라이즈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하락 전환하기는 했는데 양호한 헤드라인보다는 세부 항목 중에 물가 지수 급등이 약간 미국 시장의 우려를 또 자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연내 1회에 금리 인하 전망까지 등장하는 등의 12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 조정이 일단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것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월 FOMC까지 고용과 물가 지표의 증시가 상당히 좀 민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멜치증권의 자료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금리가 미국 경제 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다시 자리 잡고 1월 중에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마무리가 만약에 된다면 금리는 추가 조정에 뭐 당분간의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상향 그림이 강세로 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편안하게 약간의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메리츠 증권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페드워치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FOMC의 정책금리 예상 경로인데 연내에 1회 또는 2회 정도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금리 인하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FOMC에서 실행될 것으로 시장은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첫 정책 조정 이후에 추가 금리 인하 예상 시기는 12월 FOMC 쪽으로 일단 목표가 되어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5, 6월 정도의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올해 연말 12월 정도의 두 번째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페드워치 쪽에서는 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시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두 번 정도로 금리 인하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크로 지표 관련해서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다만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는데 그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이 아침 시초가에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바로 급반등이 나왔고요. 오후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오늘 뭐 한미반도체 등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역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젠스랑 CEO가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지금 AI 칩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젠스랑 CEO가 현지 시간으로 7일 CES 2025에서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이때 삼성전자의 HBM을 현대 테스트 중이다라고 하면서 납품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뭔가 진행될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역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젠스랑 CEO의 뭐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급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단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약간 달래기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은 삼성이 만든 거였다라고 이제 코멘트까지 하면서 삼성전자는 그들은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상당히 뭐 립 서비스 비슷하게 일단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줬고요. 현재 이제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으로 엔비디아에 거의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PC용 GPU GDDR7 공급사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뭐 어제 왜냐하면은 마이크론 관련된 GDDR7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공급업체이고 그 다음에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PC용 그래픽 GPU 메모리 공급사로 마이크론만 언급한 것은 내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기사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아닌
마이크론의 GDDR7이다라고 어제 기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한투증권에서 3사가 다 들어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론까지 GDDR7이 다 들어간다라고 한투증권에서 어제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젠스랑 CEO가 이걸 가지고 이제 들었다 놨다 한 거죠. 그래서 전일 이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GDDR7이 탑재됐다고 언급을 하면서 약간 오해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무튼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이제 추정이 되면서 4분기가 일단 어닝 미스를 했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7조 5천억대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이것을 지나고 난다면 전반적으로 디램과 파운드리 부분이 전사 실적의 반등을 이끌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본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증권사가 리포트를 냈지만 아무튼 1분기 지나면서 이제 디램과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한 바닥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3%대 중반 이상 주가가 올라왔고 그 외에도 뭐 DB하이텍, YC, 저스템, 한미반도체, 워트, PSK 등의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PSK 홀딩스까지도 오늘 상당히 좋았죠. 자,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관련해서 2019년 1월 반등과 같은 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려간 눈높이를 재차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비메모리 가동률 하락과 원가 악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제품의 매출 믹스가 훼손됐다는 점, 그리고 HBM3E 주요 고객사 사업화가 좀 지연됐다. 그 다음에 비메모리 가동률 하락과 원가 악화 등이 포함됐는데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실적이 미스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인건비와 재고 관련 일회성 손실 등이 역시 반영된 것이다라고 메리츠증권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당분간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봤을 때 과거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다운사이클 진입을 했을 때 실적 쇼크, 그러니까 2018년 4분기 잠정 영업이익 관련해서 공시를 하고 시장은 오히려 실적 쇼크 이후에 오히려 저점 매수에 나섰던 경험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2019년 1월 동사 주가는 19% 이상 상승하면서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지났다는 투자 논리가 강하게 발생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2% 정도 상승하면서 하방 지지와 저점 매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 부진과 메모리 경쟁력 상실 우려 등에 기반해서 올해 기반 정도 관련해서 PBR 0.9배 정도의 극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은 지났다는 논리로 주가는 과거의 저점 수준까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과거의 저점은 1.1배 정도였다고 해요. 이 정도까지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SK 하이닉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 PBR 2배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0.9배에서 벗어나서 지난 저점, 과거의 저점 1.1배까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회복이 이루어지려면은 기간 내에 품질 인증 통과, 그 다음에 경쟁력 확보라는 어떤 선결 과제를 좀 입증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모건 스탠리 리포트인데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말씀으로 드릴게요. 자,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최종 시장의 약세와 대규모 R&D 비용이 이익 약세 대부분을 이끌었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리포트를 썼습니다만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주기적인 침체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가 PBR 현재 0.9배 수준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단기 실적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완화되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아주 친절하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인데요. GeForce RTX 50 시리즈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관련해서 PC용 관련된 제품에 GDDR7 관련된 마이크론 제품이 들어갔다. 어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반도체 커뮤니티
코이사존에서 CS 현지에서 엔비디아 고위 임원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결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아닌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갔을 것으로 체크가 됐다. 뭐 이렇게 일부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GDDR7 관련된 제품은 삼성이 가장 먼저 개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젠슨랑 CEO의 언급 이후에 좀 크로스 체크가 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마이크론만 언급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납품 실패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은 젠슨랑 CEO가 내가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됐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좋았던 거, 그리고 오늘 일부 소부장들이 좋았던 것은 그 다음 지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헤드라인 띄워주시면 이거 말고요. 그 전에 거 띄워주시면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중국의 군사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던 CXMT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해외 쪽에서 이제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중국의 군사 블랙리스트에 지금 CXMT가 추가가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CXMT가 추가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중국 군사 블랙리스트에 미국 쪽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CXMT가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국내에 삼성전자나 반도체 소부장이 좀 좋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헤드라인을 제가 따왔는데 지금 아마 화면에 못 올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해서 아까 올려주신 거 하나 또 띄워주시면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CNBC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는 이쪽에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역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상당히 큰 자금을 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 관련해서 AI라든지 반도체 쪽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가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위축되지 않을 것 같다.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배경이었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역시 보였는데,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또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 해군 재건과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가운데에 어제 하나오션의 주가가 12%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외에도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등도 주가 상승하면서 조선 주가가 일단은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국내 조선사 중에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곳인데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로 거점을 확보했고 작년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슈에 주가 반영폭이 좀 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작년에 좀 못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이 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한 이유가 작년에 조금은 못 미치는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미국과의 군함 MRO 신조 건조의 시너지 효과를 수치화해서 계산하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미국 군함 사업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사업 확장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미국을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 군함과 잠수함 수요 시장에 대한 지배력 확대, 상선 시장의 호황, 그리고 해양 사업의 회복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할 LNG 신규 프로젝트 관련된 수출 프로젝트 재개 방침도 25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유일한 우려는 밸류에이션이다.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PBR 기준 지금 3배에서 4배까지 조선업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봤을 때 상당히 아웃퍼폼 했고 이미 밴드 상단을 뚫고 PBR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밸류에이션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부담스럽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뭐 확정시키긴 좀 어렵지 않느냐. 역시 지금은 전방위적인 수혜가 반영되는 구간에 있다고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전업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자, 한편 영국의 해운조선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194만 CGT로 약 86척 정도가 됩니다.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와 56%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지난해 전 세계 누계 수주는 6,581만 CGT로 2,412척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며 이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 늘어난 1,098만 CGT 약 250척 정도를 수주했습니다. 17%에 달하는 거고요. 중국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4,645만 CGT 1,711척을 수주하면서 약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선 고부가치 특수선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한 70% 정도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일단은 오늘도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관련주 현대 엔진 마린 이쪽도 괜찮았고요. 삼성 ENC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고 SNW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한화 엔진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았던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수출 지표로서도 조선주뿐만 아니라 수출 업종들이 일단은 달러 강세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선업종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다른 수출 관련된 섹터들도 대부분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과 조선기자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2025에서 역시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액침 냉각 쪽도 이번에 CES에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AI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로 냉각 기술이 급발상하고 있다. 당연히 이거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SK그룹은 특히 액침 냉각 기술인 냉각유에 담긴 서버를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가동 시 서버의 열은 추론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어컨 등의 공기를 차갑게 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해왔지만은 전력 소모가 많고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서버 내부에 특수 액체를 넣거나 아예 액체에 완전히 담금으로써 열을 제거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젠스랑 CEO가 최근 실적 설명회에서 자사의 AI 가속기 블랙웰 사용을 위해서는 액체 냉각 등의 획기적인 발열 통제 솔루션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또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워트라든지 한중 NCS, GST, KN솔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반응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뉴스 플로에 따라 오늘은 액침 냉각 관련 기술주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인간 메타 뉴모 바이러스 HMPV 관련된 글로벌 확산, 또 국내에도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백신, 제약, 마스크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과 미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중에 하나인 인간 메타 뉴모 바이러스 HMPV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HMPV 확진자가 나와서 보건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MPV 감염 사례가 중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14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양성 판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에서 11월부터 HMPV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현지 시간 6일 5건이 확인이 됐고 말레이시아에서는 HMPV 감염 사례가 23년 225건에서 지난해 327건으로 45% 증가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국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에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이 73.9명으로 나타나면서 전주 1000명당 31명 3명에서 약 2.41배 정도 급증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2016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일단 그 분율이 독감 의사 환자 분율
ILI 급증한 수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뭐 폐렴 관련주나 코로나19 관련주, 제약업체, 의료기기, 그 다음에 마스크 뭐 이런 쪽, 뭐 진단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웰크론과 KM제약 등의 마스크 관련주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인데요. 미국의 8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되는 것 같다라고 외신에서 발표가 됐죠. 어제보다 주 수가 8개 주로 확산됐다고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 관련주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해열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쪽도 좀 사놔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독감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많고요. 뭐 내과나 호흡기 질환 관련된 이비인후과 정도 실제로 가보시면 환자가 정말 많긴 합니다.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꽤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점도 실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가도 일단 반응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일어난 신종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있었던 뭐 바이러스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지금 갑자기 좀 확산세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우려를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완전히 없던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주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또 이게 우리가 완전히 지나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또다시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경기가 부러질 수 있을까라고 상당히 좀 이렇게 걱정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한번 겪어봐서 그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기를 부러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손을 잘 씻으시고 최근에 또 마스크를 좀 많이 끼고 이렇게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24년부터 2038년까지 15개년 법정 전력 수급 계획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4개 정도 4기 규모에서 3기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전일 국회를 찾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에게 이 같은 전기 본 조정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이야기 들리는데요. 산업부가 야당 측에 원전 1기 축소를 제안한 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회 보고 절차가 예고 없이 또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기 정도 좀 줄이면서 통과를 시켜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력산업계가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와 석탄, 가스 화력발전소 등의 모든 발전 성비 확충 계획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배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안이 11차 전기본 최종안에 반영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또한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줄이라고 공식적으로 또 요구한 적도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탈원전 정책을 또 고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 정치적인 이슈가 좀 이루어지면서 탄핵 정국 때문에 국회 보고 절차가 예고 없이 또 미뤄지고 있다는 점, 이것들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오늘은 좀 조정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섯 번째 섹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뭐 10만 달러 선 언저리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경 비트코인 가격은 약 5.2% 정도 하락한 97,00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12월 19일 이후에 10만 달러 선을 밑돌던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재차 7만 달러 선을 회복을 하긴 했지만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 같은 시각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약 1원 4,500만 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밤 사이에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상당히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빠진 것이 아니냐, 뭐 금리 동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 뭐 컴투스 홀딩스, JCN 시스템,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등의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가 일단은 조정이 나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7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역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 정도부터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급등이 나왔고 국내 시장에서도 꽤 주가 수준이 좋았는데요. 젠스랑 CEO가 CES 2025 쪽에서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양자 컴퓨터 기업과 협업하고는 있지만 이용한 수준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릴 수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뒤에야 초기 단계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등 그리고 D-Wave 퀀텀, 실스크, 그 다음에 아르킷 퀀텀 등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올라갈 때는 뭐 20%, 50%막 그렇게 올라갔죠. 근데 어제 빠질 때는 뭐 3%, 5%, 7%, 8%뭐 이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락이라 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뭐 올라간 거에 비하면 주가의 하락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주가의 급등 이후에 일부 양자 암호 테마가 젠스랑 CEO의 발언 하나 때문에 일단 조정이 나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젠스랑이.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뭐 한마디 말에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번째 섹터입니다. 마지막 섹터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풍력 관련 부정적 발언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일부 풍력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풍력 발전과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어떤 풍력 발전도 지어지지 않는 정책을 갖게 될 것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 내에 풍력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어서 연안의 풍력 발전기를 고래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풍력 발전이 고래를 미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극단적인 발언을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등 미국 연안에 신규 원유와 가스 개발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취임 즉시 또 뒤집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 미국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멕시코, 쿠바 등에 둘러싸인 멕시코만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꿀 것이다. 상당히 극단적으로 언급을 많이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발언을 하고 있죠. 뭐 이렇게 관련해서 일부 풍력 관련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CS 베어링, 뭐 포메탈, CS 윈드, KPF 등의 풍력 관련주가 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재밌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풍력을 싫어하는 이유라고 장중 코멘트를 내는데요. 풍력 건설 중단 소송을 예전에 트럼프가 하다가 여기에 패소를 하면서 소송 비용을 전액 보상해준 경험 때문이라고 오늘 유진투자에서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 영국의 에버딘의 트럼프 골프장 앞바다에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에 최종 패소했던 경험이 트럼프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도 2019년에 패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헤드라인 좀 띄워주세요. 2019년 2월 28일 정도에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패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비용 지불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2019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 비용에 대한 판결이 2019년에 패소를 했고요. 트럼프가 풍력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개인적인 패소 경험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유인투자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트럼프가 풍력에 대한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여러 가지 풍력 관련주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뭐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풍력 산업을 저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 지역에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고 그 부지는 공화당 후원자들의 농장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풍력 세액 공제는 공화당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제정한 법률인데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지원 제도가 유지되어 온 것은 공화당의 수혜자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풍력 관련된 법안이 지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전력 산업이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낮은 에너지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제외해도 미국에서 육상 풍력과 태양광은 가스라든지 석탄, 원전 대비 월등히 싼 구조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산업에서 풍력이 배제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있지만 뭐 사실 그와 관련해서 현실화되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풍력 발전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주가 빠진 것은 과하다. 이런 식의 유진재정권의 담당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도 있었다 정도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건 뭐 애널리스트 해당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뭐 의견이죠. 관련된 섹터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실질적으로 풍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 당선인 입에서 뭐 내가 재임하는 동안은 풍력은 없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있다 보니까 좀 일부 조정이 나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뭐 많이 춥습니다. 주 후반 접어 들어가면서 영하 10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 유의하시고 또 독감이 계속적으로 유행이 되면 일단 관련된 진단키트나 제약바이오주가 여전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일부 조금 더 수급이 좀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